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미국 서부를 개척하며 골드러시로 미국에 불을 쌓기 시작했던 개척자들처럼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서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인류를 다행성 인종으로 만들려는 인류 최대의 미션을 위해 스페이스X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보다 현실적인 미션 실행을 위해 재사용 로켓과 가성비 높은 작고 강력한 통신 위성을 이용해 전 지구를 별자리처럼 연결하고 장소와 시간을 극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타링크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70%나 버려지는 비효율적인 석탄 에너지를 대신해 태양광, 수력,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인류의 산업을 움직이기 위한 미션,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오늘의 테슬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만들고 전력망을 구성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 문명을 바꾼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모빌리티가 바뀔 때마다 인류 문명이 크게 바뀌며 발전해 왔다고 했습니다. 인류 에너지 자원이 수력에서 증기기관 그리고 현재의 전기 에너지에 이르면서 인류의 산업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곧 인류의 부의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인류가 그동안 부의 증가를 위해 사용해 왔던 화석 연료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화석 연료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변화시켜야 하는 필연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마지막 시점에 도달해 있는데요. 이러한 인류의 생존 미션을 해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와 테슬라라는 미래 혁신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보다 10배 이상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새로운 출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을 맞을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는 것인데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으로 전 지구를 연결하고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와 연결되어 테슬라를 모빌리티 컴퓨터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분석한 인류 문명을 바꾼 세 가지 요소인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모빌리티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미션과 핵심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천재가 만든 기업들이 앞으로 인류 문명을 크게 바꾸며 발전시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천재와 그 기업에 대해서 앞서 말한 대로 세계의 부를 움직이는 거액의 투자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일찍 그리고 조용히 투자를 시작해 왔던 것입니다. 2017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월드 거버먼트 서밋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알 가와이 내각부 장관과 긴 시간 정말 뜻깊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무하마드는 일론 머스크를 인류의 천재들과 비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수학으로 증명해낸 천재 아이작 뉴턴, 인류를 마차 문화에서 자동차 문화로 바꾼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라이트 형제, 상대성 원리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재 우리 삶을 재창조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소개했습니다. 소개가 정말 대단하죠. 세계의 부를 움직이는 미래의 안목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미 6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아이작 뉴턴,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일론 머스크는 우연히 부자가 된 졸부이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미치광이라고 비아냥대던 시절에 세계의 부자들은 이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뉴턴과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가능성에 조용히 투자를 시작해 왔던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과 미친 듯한 실행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궁금해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자신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의 생각의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틀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어가는,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식 생각의 틀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인간 대부분이 유추를 기반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모방하면서 학습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생각의 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생각의 틀이 정해진다는 무섭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는 이렇게 유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혁신을 이루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추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는 물리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논리에 이를 때까지 문제를 압축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전기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배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배터리 1kW시당 600달러가 드는데요. 사람들은 배터리 가격이 미래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배터리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까지 파고 들어가면 분명 혁신을 이룰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만의 사고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식 생각의 제1원리 접근법입니다. 배터리 팩은 무엇으로 만들어지지?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다음 질문은 배터리 구성 요소들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 구성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리튬 등의 물질들과 전해액과 분리막 그리고 밀봉된 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러한 성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만약 이 금속들을 중간 업체들을 통하지 않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직접 구매한다면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방법이 아닌 것이죠.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일론 머스크식 사고법 제1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결과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kW시당 600달러가 든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알아보니 1kW시당 80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재료를 직접 구입할 수 있었던 거죠. 8분의 1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에 직접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 형태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연구했고 그 결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680 배터리셀의 성공 방정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며 익숙한 유추의 방식이 아니라 대상을 처음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물리학적 접근 방식이 일론 머스크식 사고법 제1원칙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해서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전기차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레거시 기업들을 자신의 충전 표준으로 선택하도록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고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방식을 스페이스 X에도 적용해서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처음 스페이스 X를 시작할 때 러시아에 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산 다음 로켓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무산되자
직접 로켓의 부품 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훨씬 낮은 원가에 로켓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모두 미쳤다고 했고, 로켓이 폭발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친구들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사고법에 따른 계획을 확신했고 결국 스페이스X를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 비즈니스를 만든 천재의 사고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이런 사고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자신이 성공하게 된 것은 바로 책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서점과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지식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책 속에 있다고 하면서 책 속에서 자신만의 정보 공간과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나무를 가공해서 종이로 만들고 글자를 인쇄한 다음 단위별로 묶은 정보 덩어리입니다. 시대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 덩어리를 만들어서 보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 덩어리가 가지런히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인 셈이죠. 그런 면에서 최근 정보가 선별되어 모여 있는 곳은 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서점에 수많은 책을 보게 되면 아마 일론 머스크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정보 덩어리의 밀림과 같았을 텐데요.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지식의 숲이 바로 도서관과 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디오북과 전자책이 많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많은 석학들은 여전히 종이책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책이 가지는 독특한 장점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자책과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읽는다거나 생각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싶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두고 싶은 경우에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이책을 읽게 되면 내가 생각이 더 필요한 부분에서 잠시 머무를 수 있고, 필요한 생각은 메모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루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차를 타고 쉬고 싶을 때 잠시 쉬어서 가고, 가다가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잠시 루트를 바꾸기도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과 속도로 독서라는 정적인 행위를 액티브하게 바꾸는 활발한 지적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책의 장점이고, 정보 덩어리의 숲인 서점과 도서관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지적 경험을 액티브하게 확장하며 미래를 꿈꾸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책을 읽다가 생각을 쫓아서 완전히 집중하며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만의 세계로 몰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지적 활동은 자신의 뇌를 이용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지적 활동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비유했는데요. 인간이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들을 자신의 뇌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보 공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형상을 두뇌의 일부가 처리해서 내면의 사고 과정으로 넘겨주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각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논리 연산 단계로 넘겨주는 GPU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논리 연산 덩어리인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 현재의 인공지능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때 체득한 것 같은데요. 그런 체험이 인류의 뇌에 칩을 심어서 새로운 지적 능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그런 비즈니스로 연결된 것이 바로 뉴럴링크라는 회사인 것입니다. 테슬라가 완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FSD도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각 정보를 데이터로 바꾸어서 인공지능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운전 알고리즘을 OTA를 통해서 각각의 테슬라 차량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테슬라 차들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것인데요.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새로운 차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FSD인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인류가 만든 모든 노하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특히 물리적인 지식 덩어리의 공간인 서점과 도서관에서 자신의 뇌로 이 정보들을 체계화하며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과 창조를 위한 사고법을 발명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추 방식을 탈피해서 모든 것을 근본 원리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는 일론 머스크식 사고의 제1원칙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 사고법을 통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시며 전기차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테슬라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고 놀랍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고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사고법과 사고방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유추 방식이 아니라 근본까지 파고드는 집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삶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발전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일론 머스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창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투자에 있어서도 튼튼하고 안정적인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SD 베타를 떼고 등장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로보택시 서비스를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로보택시 서비스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게 됩니다. 이번 X 플랫폼 생방송에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 테슬라 차량이 카메라 비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거에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해서 X라고 이름을 바꾸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도 결국은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여 년 전에 X.com이라는 최초의 인터넷 은행을 만들었고 피터 틸의 컨피니티와 합병 후에 페이팔이 되었는데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해서 일론 머스크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돈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모두 투자했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과거의 꿈을 23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X 플랫폼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면서 동시에 중국의 위챗과 같은 슈퍼앱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회사명과 로고를 X로 바꾼 것도 결국은 중국의 유명 애플리케이션 위챗처럼 금융, 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하는 모든 것의 앱, 일명 슈퍼앱이라고 하는 The Everything 앱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2년에 440억 달러를 들여 SNS 플랫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몸집을 훨씬 더 키우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도 채팅, 데이트, 결제,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한 모든 것의 앱인 위챗을 칭찬한 바가 있고 트위터를 그와 유사하게라도 키울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도 수행할 능력을 추가할 것이라는 게시물을 X 플랫폼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위챗은 2011년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가 내놓은 중국 인구 14억 명 대부분이 사용하는 생활 앱이 되었습니다. 위챗의 위상은 이미 슈퍼앱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위챗에서는 메시지 전송, 음성, 영상통화, SNS 활동, 음식 배달 요청, 모바일 결제, 게임 플레이, 뉴스 시청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데이트 상대도 구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챗은 왓츠앱, 페이스북, 애플페이, 우버, 아마존, 틴더를 포함한 여러 앱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앱인데요. 위챗 서비스는 중국 사회 전반에 촘촘히 파고든 탓에 위챗 없이 중국에서 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위챗의 다양한 서비스는 각자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위챗은 왓츠앱이나 아이메시지와 같은 메시지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위챗에서 사용되는 가장 많은 기능 두 개는 왓츠앱과 유사한 챗 기능과 페이스북과 유사한 모먼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챗의 지갑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위챗 계정과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 대부분 상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위챗페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챗을 통해서 생활비 고지서를 처리하고 투자도 하고 심지어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의 대명사인 셈입니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 또한 위챗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속 범칙금 지불, 병원 예약도 위챗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위챗은 정부에게나 개인에게나 더욱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정책 속에서 위챗을 통해 생성한 건강 코드 없이는 거리를 돌아다니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 플랫폼인 위챗에게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위챗은 사용자의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수십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앱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점은 위챗이 중국 내 일상 구석구석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 등 여러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BBC와 같은 뉴스 매체부터 페이스북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와 같은 SNS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국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챗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챗이나 모먼트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정이 정지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심지어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정보를 공유한 사용자도 정부 측 검열관의 판단에 따라서 위챗 계정을 폐쇄당하거나 채팅 그룹이 사라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재 싱크탱크인 대서양 협의회 소속으로 글로벌 차이나 허브 연구를 맡은 키치 리아오 부국장은 위챗과 같은 슈퍼앱은 국가 통제를 위해서 국민의 삶 전반에 관여하려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위챗은 슈퍼앱이 국가의 통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청팡 홍콩 중문대 언론학 조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위챗이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대부분 국민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위챗에 접속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인터넷 발전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챗과 같은 앱이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나 영상 플랫폼인 더윈 같은 경쟁자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챗이 슈퍼앱이 될 수 있었던 중국만의 특수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고 하는 슈퍼앱 X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는 위챗과 같은 슈퍼앱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결제가
슈퍼앱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책조사기업 트리비움 차이나의 캔드라 세이퍼 연구원은 SNS와 디지털 결제의 통합 등 중국에서 위챗이 일상의 필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일론 머스크가 이미 파악했다고 설명하기도 했고, 이런 일론 머스크의 능력 때문에 X 플랫폼이 슈퍼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투자기업 레이스캐피탈 소속의 에디트 영 연구원은 디지털 결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 현금 결제보다는 디지털 결제가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에디트 영 연구원은 이러한 차이가 일론 머스크의 X앱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금과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디지털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와 문화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FSD 베타 버전을 떼고 정식 버전인 버전 11을 출시하게 된 만큼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는 제한적이지만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게 되었고,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는 결제 앱은 X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X 플랫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 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서양 세계에서는 중국과는 다른 사회와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시켜 갈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론 머스크는 이미 23년 전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합 금융 시스템을 꿈꾸어 왔고, 그 어느 때보다 X앱을 성공시키기 적합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신기술이 발현을 했고, X앱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고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도권을 쥐어왔던 마크 저커버그와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UFC 룰루 격투기를 하자는 것도 결국은 이런 두 CEO의 비즈니스 영역 충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 버전 11을 시연하는 생방송에서 마크 저커버그의 집 주소를 구글로 검색해서 집 근처까지 자율주행으로 찾아갔지만 실제 저커버그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FSD로 마크 저커버그의 코앞까지 찾아가서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우수성을 알리고 앞으로 벌어질 플랫폼 대결에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슬라의 비즈니스는 X 플랫폼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를 비롯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비즈니스 확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구체화되어 갈수록 테슬라의 가치도 시장에서 점점 인정되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